자, 지금부터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우리 그 표면 거칠기, 자, 표면 거칠기를 쭉 이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부분은 그 우리가 표면 거칠기에 대한 그 도면에다가 표면 거칠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그죠? 예. 이렇게 삼각형의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표면 거칠기, 그리고 W 기호와 그리고 X 기호, 그리고 Y가 있고, 그리고 뭐 Z라는 이렇게 표면 거칠기 기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나오는 동그라미 이 기호는 처음에 그죠, 우리가 그 면의 상태를 추가적인 가공 없이 면의 상태를 그대로 쓰겠다라는 게 삼각형의 동그라미 기호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표면 거칠기는 일단 우리가 그죠, 뭐 면에 대한 거칠기 정도입니다. 면에 대한 뭐 울퉁불퉁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칠기 부분인데, 자, W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 면에 대해서 1차적인 가공을 하지만 면과 면이 두 개가 서로 간에 접촉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일단 한번 그 평평하게 가공은 하긴 하지만 두 부품이 서로 간에 조립이 되지 않을 때는 W 거칠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X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부품과 부품이 서로 간에 맞닿아 있을 때, 맞닿아 있지만은 서로 간에 상대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해당되는 면에서는 X 거칠기를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Y라는 거칠기는 서로 간에 면과 면이 서로 간에 붙어 있으면서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는 Y라는 거칠기를 쓰기 때문에 보통 우리 뭐 베어링이라든지 또는 뭐 기어가 맞물리는 부분 아니면 벨트 풀리의 홈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보통 Y라는 공차가 거칠기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참고를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표면 거칠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러면, 표면 거칠기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예, 꼭지점이 있는 부분을 사용자가 실제로 가공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공되는 부분이니까 화살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측면 부분을 사용자가 가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현재 나와 있는 이 면은 자, 현재 나와 있는 이 면에 대해서 우리는 바깥쪽을 가공을 하는 거지 이렇게 안쪽 부분을 가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줄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사포질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사포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거나 줄 가지고 문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표면 거칠기를 기입한다라고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읽어보면은 면의 지시 기호를 대상면에 표시할 때 되도록 치수를 기입한 투상도 위에 기입하고 동일한 면에 대해서는 중복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면 거칠기를 기입할 때는 되도록이면, 자, 이게 이제 되도록이면 그죠? 꼭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은 치수 보조선 위에 표면 거칠기를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표면 거칠기가 형상에 바로 기입을 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그 치수 보조선 위에 거칠기 기호를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면 거칠기를 중복적으로 기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나름대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가 되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면에다가 표면 거칠기를 지시할 때, 자, 부품 전체가 동일할 때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위쪽에 보시면은 뭐 동그라미 A라는 품봉 기호가 있습니다. 보통 품봉 기호 옆에 표면 거칠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거칠기라는 기호는 사용자가 따로 표시는 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현재 그죠, 해당되는 부품 모든 면에 공통적인 거칠기라는 기호를 위쪽에다가 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부품의 전체 면을 동일한 표면 거칠기로 지정할 경우에는
A와 같이 주 투상도 밑에 또는 품번 기호와 같이 품번 기호 옆에다가 표면 거칠기를 기입하면은 사용자는 아래쪽에 도면에 별다르게 표면 거칠기 기호를 주지 않더라도 위쪽에서 통일되게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지정하는 표면 거칠기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전체에 하나의 똑같은 표면 거칠기가 들어갈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한 면의 표면 거칠기를 기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죠 번호 우리 보통 품번이라 그러죠. 품번 옆에 표면 거칠기를 딱 기입을 해주면은 이 모든 품번 옆에 있는 표면 거칠기는 해당되는 부품 전체에 이 거칠기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부품에 따로따로 표면 거칠기를 기입할 때는 위쪽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죠? 위쪽 부분에는 그 우리 치수 보조선 위에 해당되는 표면 거칠기를 따로따로 표면 거칠기를 따로따로 기입을 하는 부분하고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표면 거칠기는 품번 옆에 기입하는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품 전체가 동일할 때 치수 기입을 표면 거칠기를 어떻게 기입하는지 요것도 한번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그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의 대부분이 같고 일부가 다를 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그저 위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품번이죠. 위쪽에 품번 옆에 들어가는 표면 거칠기는 이 전체 따로 전체 부품에 대해서 따로 표시는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품번 옆에 있는 거칠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따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칠기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다를 때, 일부가 다를 때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들은 품번 옆에다가 기입을 하는데 그 외 일부가 다를 때는 조금 전과 같이 그 치수 보조선이었죠. 치수 보조선 위에다가 별도로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하나의 부품에 있어서 대부분이 동일한 표면의 거칠기고 일부분만 다르게 표시될 경우에는 이 표면 거칠기는 공통적인 기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로를 붙여서 그죠 여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갈로 자 이런 식으로 품번 옆에 갈로를 붙여 가지고 따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칠기가 따로 들어간다 라고 해서 여기는 그 거칠기 그죠 품번 옆에 갈로를 쳐가지고 그 거칠기 값을 입력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보통 이렇게 품번이 그죠 1번이라는 부품 번호가 들어가고요. 부품 번호 바로 옆에 거칠기 값이 나오는데 이 거칠기 값은 도면에 따로 표시는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거칠기 값을 쓰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뒤쪽에 나오는 이렇게 갈로 자 뒤쪽에 이렇게 갈로 쳐가지고 나오는 거칠기가 있습니다. 자 가로 쳐서 나오는 거칠기는 어떻게 사용자가 지시하는 사용자가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칠기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해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보시면은 갈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는 하지 않더라도 표시 안 된 면에 대해서는 갈로 바깥쪽에 있는 거칠기를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갈로 안에 있는 부분은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한 면에 대해서는 갈로 안에 있는 거칠기를 따라간다. 뭐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의 부품에 있어서 대부분이 동일한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갈로 바깥쪽에 품번 바로 뒤에 거칠기를 입력하고요. 일부분이 다를 때는 갈로를 붙여가지고 그 갈로 안에 표면 거칠기를 기입합니다. 그래서 갈로 안에 있는 부분은 사용자가 별도로 거칠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이 아닌 기호는 갈로를 넣어서 거칠기를 입력한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다시 앞 페이지 갈까요? 앞 페이지 가서 공통적인 부분은 품번 바로 뒤에 거칠기 값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부가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품번 뒤에 가로를 입력해서 그 가로에 들어간 부분만 따로 표시된 부분은 이 거칠기를 쓰겠다, 뭐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 설명이 좀 길게 나왔지만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름대로 체크가 되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다듬질 기호와 표면 거칠기 값을 이렇게 비교로 해서 나타났는데, 앞쪽에 나오는 요 삼각형, 자, 앞쪽에 나오는 삼각형은 다듬질 기호라고 해서, 그죠? 다듬질 기호라 그래서 이렇게 물결 표시, 자, 이렇게 이제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듬질을 하지 않았다. 뭐 다듬질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 예전에 그 사포라는 뭐 용어를 썼는데 지금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포라든지 줄 가지고 면을 이렇게 갈아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 물결 표시는 그렇게 그 줄을 가지고 또는 사포 가지고 그 면을 이렇게 뭐 다듬질 하지 않았다,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각형 하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한 번 다듬질 했다. 뭐 삼각형 두 개는 두 번 다듬질 했고, 세 개는 세 번 다듬질, 네 개는 네 번 다듬질. 그래서 다듬질을 많이 할수록 표면은 더 깔끔하게 나오니까 역삼각형 기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역삼각형 기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면 자체는 깨끗하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 그 삼각형, 역삼각형 기호는 잘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읽어보면은 다듬질 기호는 역삼각형 기호와 평행 기호라 그래서 아까 보셨던 뭐 물결 표시였죠. 예, 물결 표시인데 그 역삼각형 기호는 제거 가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거 가공은 우리 그 저기 뭐 W, X, Y, Z처럼 이렇게 제거 가공을 하는 부분이고요. 파형 모양, 즉 이렇게 물결 표시로 된 파형 모양은 제거 가공을 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그대로 쓰겠다.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삼각형의 동그라미가 들어간 부분은 원래 상태로 그대로 쓰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나와 있는 값들, 뭐 RA, RY, RZ라는 표면 거칠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뭐 RA가 그저 뭐 10점 평균 거칠기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 거칠기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값들로, 예, 결과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값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값은 대략적으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예, 물결 표시, 파형 모양이 뭔지 또는 삼각형의 동그란 게 뭔지, 그리고 W, X, Y, Z는 어떤 부분에서 이 거칠기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만 이렇게 참고하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죠, 다듬질 기호는 잘 쓰지 않고 도면상에 다듬질 기호는 잘 쓰지 않고 표면 거칠기 기호, 그죠, 이제 이 기호죠. 요 기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나름대로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 다 됐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다듬질 기호를 도면에 기입할 때 부분인데, 우리 앞전에 했던 그 표면 거칠기 기호하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뭐 표면 거칠기 기호하고 여기 나와 있는 다듬질 기호 다시 볼까요? 자, 표면 거칠기는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뭐 W, X, Y, Z 이 부분을 표면 거칠기라고 그러고, 파형부터 삼각형에서부터 하나의 역삼각형부터 네 개의 역삼각형까지는 다듬질 기호라는 용어로 참고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다듬질에 대한 기호죠. 다듬질은 역삼각형 부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삼각형 부분도 마찬가지 사용자가 어느 면을 가공할 거냐, 실제로 가공되는 면에 거칠기라든지 다듬질 기호를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마찬가지로 품번 옆에 있는, 그죠? 품번 옆에 있는
그 다듬질 기호는 도면상에 현재 해당되는 도면상에 따로 다듬질 기호는 입력하지 않더라도 그죠? 따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품번 옆에 있는 다듬질 기호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옆쪽에 있는 이렇게 그죠? 가로, 지금 현재 가로가 빠졌는데 이렇게 가로가 나와 있다 그러면 가로 바깥쪽에 있는 다듬질 기호는 도면상에 따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면에 대해서는 가로 바깥쪽에 있는 다듬질을 따라가는 거고 가로 바깥쪽에 있는 다듬질만큼 다듬질을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로 안에 있는 다듬질이나 표면 거칠기는 어떻게 도면에 따로 도면에 따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로 안에 있는 다듬질 기호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로 바깥쪽에는 따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전부 다 이 다듬질을 쓰겠다. 가로 안에 있는 다듬질은 사용자가 특별하게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다듬질을 쓰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듬질 기호를 도면에 기입하는 방법은 면의 지시 기호에서와 같이 그죠? 면의 지시 기호입니다. 우리 앞전에 했던 표면 거칠 기호와 같이 아래쪽 또는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C, 뭐 C하고 D 되어 있나요? 자, C하고 D 되어 있는 부분은 부품 전체에 동일하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E라고 표시된 부분은 그죠? 그 거칠기라든지 다듬질의 일부분이 다를 때는 이렇게 갈호를 이용한다라고 앞전에 우리 표면 거칠기 할 때랑 같았습니다. 표면 거칠기와 지금 하는 다듬질 기호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더 쭉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름대로 체크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공차와 끼워 맞춤 부분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공차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우리 공차라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차라는 부분은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뭐 그죠 하나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 안쪽에 예를 들면은 이 구멍에 대한 지름이 자, 예를 들어서 이 구멍에 대한 지름이 10이고요. 이 지름 10짜리 구멍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축을 이쪽에다가 이제 조립을 하기 위해서 축의 치수도 우리는 파이 10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파이 10짜리 축이 파이 10짜리 구멍에 어떻게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CAD라든지 또는 3차원 CAD, 그죠? 뭐 오토캐드든 뭐 2D 캐드든 또는 3차원 CAD에서 조립을 할 때는 얘네들은 그냥 그래픽이기 때문에 뭐 치수를 크게 주든 작게 주든 아니면 다르게 하든 간에 얘네들은 전부 다 조립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죠? 뭐 선반이든 밀링이든 뭐 연삭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제품을 하나 이렇게 실질적인 기계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죠? 10짜리 구멍에 10짜리 지름 10짜리 구멍에 지름 10짜리 축을 조립을 하면은 이때는 그죠? 이때는 조립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 이걸 뭐 조립한다 그래가지고 뭐 망치로 때려박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해도 조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치수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물론 뭐 이론적으로 그죠? 뭐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론적으로 동일하게 지름이 같아 하더라도 예, 이론적으로만 치수가 같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계 가공에서 조립은 그죠? 치수가 똑같기 때문에 조립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렇죠. 우리 보통 그죠? 구멍 같은 경우는 원래 치수보다 조금 플러스 되게 가공을 하고요. 그리고 축 같은 경우는 원래 치수보다 마이너스 되게 이렇게 가공을 해주면 축은 조금 크게 주어진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축은 조금 크게 그리고 구멍이죠. 구멍은 조금 크게 그리고 축은 조금 작게 그렸을 때 이때는 조립이 되는데 이렇게 조금 크게 그리고 조금 작게 그리는 그 범위
그죠? 그 허용되는 범위를 우리는 공차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차라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그죠? 다시 한번 더 다음 시간에 공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